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한국조선해양입니다. 네, 또 한국조선해양입니다. 또국조선해양이죠. 지금 보시면 정말 여러 번 분석해드렸어요. 올해 들어서만 대략 한 5번 정도, 네, 매달 2번 정도씩 분석을 해드린 기업입니다. 보시면 1개월 전부터 74,000원대에서 이제 1월 달에 올해 분석해드렸고요. 그 77,000원대에서 한 번 더 분석해드렸고, 그리고 78,000원대에서 한 번 더 분석해드렸고요. 그리고 81,000원대에서 이제 분석해드렸고, 마지막으로 79,000원대에서 조정을 보였을 때 한 번 더 분석해드렸습니다. 현재 주가는 85,500원이죠. 네, 괜찮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나 오늘 이제 증시가 좀 하락을 했죠. 보시면 코스피는 1.68%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88%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개별 주식들은 사실 주식들에 따라서 지수보다는 최소 3배 정도의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1.8% 정도의 증시 하락이면 개별 주식 정도로는 꽤나 좀 뼈아픈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증시 폭락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장기금리에 대해서, 장기금리의 급등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미국 시장에서 발현이 되면서 어느 정도의 조정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토론방에서, 네, 조그맣게 봄다기 그리고 필승사단 토론방에서 네, 좀 뭐랄까요, 좀 놀랐던 것이 있어요. 뭘 놀랐냐? 정말 보자마자 와, 이런 소리밖에 안 났습니다. 좀 보여드리면, 네, 오늘 채팅글이에요. 2월 22일 채팅글이고, 자, 좋은 글 감사합니다. 아주 깔끔한 정리네요. 네, 우리 멤버분 중에 한 분이 좋은 글을 하나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네, 실적 오늘 그 실적이 아니라 계약 수주 공시를 이제 올려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9.5입니다. 네, 제가 한마디 남겼죠. 자, 비중이 너무 높아 꼼지락 움직이는 게 지겨우네요. 이거 보면서 사실 처음에는 약간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하락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상승하는 종목인데 지겹다고 하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좀 어느 정도는 뿌듯하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만약에 포트폴리오가 무너지고 있으면, 증시 하락에 따라서 포트폴리오가 무너지고 있으면 지겹다는 말 안 나오죠. 특히 한국조선해양처럼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 뭐 저희 같은 경우도 비중을 어느 정도 늘린 상태예요. 근데 한국조선해양은 비중을 어느 정도는 늘린 상태이고, 꽤나 좀 괜찮은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역시나 괜찮은 수익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을 보는 와중에, 오늘도 상승하는 와중에 비중이 너무 높아 꼼지락거리는 게 지겹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 보고 한편으로는 좀 뿌듯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가입한 주식 초보 주린이입니다. 아직 차트 보는 법이나 주식 용어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주린이라 틈틈이 기초부터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기초 서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앙드레 코스툴라리 서적 추천드립니다. 매우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요즘 필스님께서 많이 언급하시는 윌리엄 오닐이나 마크 미너빈의 서적도 한번 읽어보려고요. 이런 식의 답변도, 그 뒤에도 답변이 몇 개 있었는데 일단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분석 그런 영상이니까 좀 빼겠습니다. 그래서 상승하고 있음에도 네, 지겹다. 비중이 너무 높아 지겹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보고 사실 한편으로는 뿌듯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왜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느냐 하면은, 사실 제가 이미지를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잠시 보시면 이미지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딨냐, 한번 여기 있네요. 이거를 보시면, 네, 올해 실적이에요. 올해 이제 예측 시인데, 한국조선해양이 작년에 3,878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실적 영업이익 기준이에요. 근데 올해는 8,858억 원의 흑자를 낼 예정이에요. 사실상 이 사진 한 장을 이어하면 조선업에 대한 그런 관심을 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재무제표, 자, 시가총액이 6조예요. 대략 한 6조 원이고, 그리고 작년에 3천억 원 이상의 그런 적자를 냈죠. 근데 올해는 8천억 원 이상의 흑자를 낸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일단 한국조선해양을 보면서 지주사이기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시각이 팽배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은 달라요. 왜냐면 한국조선해양은 3호중공업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자, 한번 지분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현대 3호중공업은 상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이 지분 약 96%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00% 자회사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특히 현대사무중공업은 올해에도 수주 목표를 거의 다 채웠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상장을 안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아예 영구 철회,
그러니까 취소, 영구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원래는 사모펀드와 짝짝꿍해서 올해 상장 예정이었으나 이제 한국조선해양 측에서 완전히 철회를 하면서 사모펀드에서 들고 있었던 지분을 100% 전부 다 인수를 하였죠. 이에 따라서 한국조선해양을 지주회사로만 볼 수가 있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현대사무중공업에 대한 사업적인 그런 가치도 인정을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이제 8,800억 정도의 그런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게 그렇게까지 주목할 일이냐? 올해 8,800억 찍었다가 내년에 다시 피크아웃 되면서 실적이 하락하면 어떡할 거냐?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조선사들이 돈을 벌 만한 수준은 2021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2년 그리고 올해까지 가면 갈수록 선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의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을 보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따라서 2021년에 받았던 수주들이 사실 올해부터 조금씩 실적이 반영되는 거예요. 그리고 2025년부터는 2021년에 받았던 배들에 대한 인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작년에 더 높은 성과를 받았던 배들에 대한 실적이 내년부터 찍히면서 2025년부터는 역시나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면 갈수록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뿐만 아니라 4년 뒤, 5년 뒤로 갈수록 실적이 계단식으로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시기가 올해부터 시작이 될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의 올해 8,800억 정도의 그런 흑자 전환에 대한 예상은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8,800억은 실적의 발악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실적은 굉장히 크게 그리고 빠르게 좋아질 수 있다. 특히 해양 플랜트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해양 플랜트에 대해서 재고 자산이 무려 1000%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대비해서 자, 이제 올해부터 올해는 실적의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자, 해양 플랜트의 재고량이 2021년에서 2022년으로 가면서 무려 997%가 폭증했어요. 그만큼 해양 플랜트가 이제 수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그런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재고가 그만큼 쌓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메탄올 추진선에 대해서는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전기선에 해당하는 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메탄올 추진선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리라던가 그런 운항 경로 같은 게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메탄올 추진선을 세우면 사실 메탄올 추진이 가능해요. 그런데 벌커선이나 탱커선, LNG선 이런 것처럼 좀 작은 비전기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메탄올 추진선 여기만 다 지을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수소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싸고 친환경적이고 충전 시간도 적게 걸리고 주행 시간도 많고 비용도 적게 들고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왜 수소차가 인기가 없습니까? 충전소가 없기 때문이에요.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수소차를 사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메탄올 수송 같은 경우도 대형 컨테이너 선이야 이렇게 기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비전기선 같은 경우는 LNG 추진선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그럼에도 대형 컨테이너 선에 대한 메탄올 추진선에 이제 무게추가 쏠리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어느 기업들이 강자냐, 어떤 국가가 강자냐가 중요한 것인데 일단 HMM이 메탄올 추진선을 이제 발주를 넣었어요. 9척을 발주를 넣었는데 이 중에서 9척 중에서 7척을 현대사무중공업이 가져갔습니다. 네, 그만큼 현대사무중공업은 곧 한국조선해양과 거의 동일시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9척 중에서 7척을 메탄올 추진선을 가져갔다는 것은 기술적인 면에서 월등하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사실 올해 들어서 메탄올 추진선 한 19척 정도가 이제 발주가 되었고 그 중에서 현대사무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가져갔습니다. 대략 한 16척 정도를 가져갔어요. 그 현대사무중공업의 그 중에서도 대략 한 12척 HMM의 물량까지 포함해서 12척 정도를 가져갔기 때문에 거의 절반 이상의 물량을 현대사무중공업이 싹쓸이해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세대 친환경 선박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메탄올 추진선에 대한 경쟁력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절반 이상을 한국조선해양그룹에서 가져갔다는 것 자체가 한국조선해양 주주로서는 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흐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3년 정도의 수장고를 채웠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해야 되고요. 안정적인 물량이란 즉 성과를 많이 받아낸다는 겁니다. 성과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즉 친환경 혹은 차세대 선박에 대한 수주를 받겠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메탄올 추진선 그리고 LNG 추진선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한국조선해양과 그리고 현대사무중공업, 현대중공업 이들 그룹이 과반수 이상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 현대사무중공업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알짜예요, 알짜. 자, 현대미포조선도 마찬가지로 42%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대략 한 78%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대에너지솔루션 이거 같은 경우도 53%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현대 사무중공업뿐만 아니라 이들 지분까지 합쳐서도 사실 디스카운트를 아무리 먹여도 지금의 시가총액은 저는 딱히 고평가라고는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보유 현금만 3조 원이 넘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보유 현금만 대략 한 3.6조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자회사들을 제외했을 때, 그러니까 지분 가치를 제외했을 때에도 오로지 한국조선해양만 봤을 때에도 약 1조 원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가총액 대략 한 6조 원이라는 시가총액은 제가 봤을 때는 꽤나 많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고평가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노이즈 중에 하나가 수주 잔고가 꺾일 것인데 그 중에서 LNG선에 대한 신규 수주가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다라는 그런 노이즈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지금 쌓여있는 수주 잔고가, 그러니까 앞으로 거의 확 실시되는 수주 잔고가 80척이 넘습니다. 카타르 물량만 해도 45척이에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모잠비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LNG선에 대한 수주 물량은 앞으로 몇 년간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LNG의 물동량이 2030년도까지 꾸준히 증가합니다. 감소하는 게 아니에요. LNG의 물동량은 꾸준히 증가해요. 화석연료 에너지 중에서 LNG만이 유일하게 2035년까지 수요가 증가하는 에너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물동량이 감소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도 결국 LNG선에 대한 그리고 대한민국 조선에 대한 경쟁력은 여전히 2030년도까지는 꾸준히 좀 잘 나갈 수밖에 없다. 특히 머스크와 같은 그런 대형 컨테이너사와도 역시나 한국조선해양이 수주를 따냈기 때문에 8척을 수주를 따냈기 때문에 그것도 메탄올 추진선으로 따낸 겁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 기술 경쟁력 그리고 조선업에 대한 슈퍼사이클이 불면서 예전과 같이 저가 수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인 그런 수주를 하면서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때와 비교했을 때 수주 잔고가 거의 비슷해요. 이때와 이때의 수주 잔고가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유상증자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 해석이 많이 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지금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상위 1%의 투자자 필승입니다. 필승!